자유에서 출발해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여러 유파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낸다. 사실 우리 시대의 가장 치열한 정치 논쟁은 자유방임주의와 공평주의 진영에서 일어난다. 자유방임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자들은 자유시장주의자들이다. 정의란 성인들의 합의에 따른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데 달렸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공평주의 진영에는 평등을 옹호하는 이론가들이 모여있다. 이들은 규제 없는 시장은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보기에 정의를 구현하려면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바로잡고 모든 이에게 성공할 기회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의는 미덕, 그리고 좋은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오늘날의 정치에서 미덕 이론은 흔히 문화적으로 보수주의, 종교적으로 우파와 동일시된다. 도덕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발상은 자유주의 사회의 시민들이 보기에 자칫 배타적이고 강압적인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경악할 만한 발상이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라면 미덕과 좋은 삶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은 공이 모든 이념에 깃들어 있으며 다양한 정치활동과 주장에 영감을 주었다. 탈레반뿐만 아니라 노예제 폐지론자와 마틴 루서 킹 목사도 도덕적, 종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정의에 대한 시각을 정립했다. 정의에 관한 이론들을 평가하기 전에 철학 중에서 특히 도덕정치 철학처럼 다양한 주장이 공방을 벌이는 영역에서는 철학적 주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철학적 주장은 대개 구체적인 상황에서 펼쳐진다. 가격 폭리, 상위 군인 훈장, 구제 금융에 관한 토론에서도 보았듯이 도덕적, 정치적 문제에는 이견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는 흔히 공적 영역에서 서로 지지하는 바가 다르거나 당파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다. 사실 한 개인의 내면에서도 어려운 도덕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하거나 상충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별로 판단을 내리다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추론하려면 어찌해야 할까? 간단히 말해, 도덕적 추론은 무엇에 근거해야 할까? 도덕적 추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보자. 하나는 철학자들이 수없이 토론한 공상 같은 가설이고, 다른 하나는 가슴 아픈 도덕적 딜레마가 담긴 실제 이야기다. 우선 철학자들의 가설부터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가 그렇듯이 철학자들이 만든 이야기에는 복잡한 현실 문제들이 상당 부분 배제되어 있어서 몇 가지 철학적 문제에만 집중하기에 좋다. 철로를 이탈한 전차. 당신은 전차 기관사이고 시속 100km로 철로를 질주한다고 가정해보자. 저 앞에 인부 5명이 작업 도구를 들고 철로에 서 있다. 전차를 멈추려 했지만 불가능하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속도로 들이받으면 인부들이 모두 죽고 만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 생각이 옳다고 가정하자 절박한 심정이 된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비상철로가 눈에 들어온다. 그곳에도 인부가 있지만 한 명이다. 전차를 비상철로로 돌리면 인부 한 사람이 죽는 대신 5사람이 살 수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돌려. 죄 없는 사람 하나가 죽겠지만 5명이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 한 사람을 희생해 5 목숨을 구하는 행위는 정당해 보인다. 이제 다른 전차 이야기를 해보자. 당신은 기관사가 아니라 철로를 바라보며 다리 위에 서 있는 구경꾼이다. 이번에는 비상철로가 없다. 저 아래 철로로 전차가 들어오고 철로 끝에 인부 5명이 있다. 이번에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전차가 인부 5명을 들어받기 직전이다. 피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다가 문득 당신 앞에 서 있는 덩치가 산만한 남자를 발견한다. 당신은 그 사람을 밀어 전차가 들어오는 철로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면 남자는 죽겠지만 인부 5명은 목숨을 건질 것이다.
당신이 직접 철로로 몸을 던질까 생각도 했지만 전차를 멈추기에는 몸집이 너무 작다. 그렇다면 덩치 큰 남자를 철로로 미는 행위가 옳은 일인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연히 옳지 않지. 그 남자를 철로로 미는 건 아주 몹쓸 짓이야. 누군가를 다리 아래로 밀어 죽게 하는 행위는 비록 죄 없는 5사람의 목숨을 구한다 해도 끔찍한 짓 같다. 그러나 여기서 애매한 도덕적 문제가 생긴다. 한 사람을 희생해 5사람을 구하는 첫 번째에서는 옳은 것 같던 원칙이 왜 두 번째 예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첫 번째 예에서 우리 반응이 보여주듯이 숫자가 중요하다면,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하기보다 5사람을 구하는 편이 낫다면 왜 이 원칙을 두 번째 예에 적용해 남자를 밀면 안 되는가? 사람을 밀어서 죽게 하는 행위는 아무리 바람직한 이유를 내세워도 잔인해 보인다. 그렇다면 사람을 전차에 치여 죽게 하는 행위는 덜 잔인한가? 사람을 미는 행위가 잘못된 이유는 다리에 서 있는 남자의 의지를 거스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남자는 어쨌거나 직접 나설 뜻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냥 거기 서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건 비상철로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도 직접 나설 뜻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맡은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 달려오는 전차에 목숨을 던지려 하지는 않았다. 철로에서 일하는 사람은 옆에 구경이나 하는 사람과 달리 위험을 각오한 사람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비상시에는 목숨을 버려 다른 사람을 구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애초에 업무 일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철로 인부라고 해서 다리 위의 구경꾼보다 자기 목숨을 희생할 의사가 더 많지도 않다고 가정해보자. 어쩌면 도덕적 차이는 두 경우 모두 죽음으로 끝나는 희생의 결과에 있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의도에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전차 기관사라면 진로를 바꾼 자신의 선택을 변호하면서 비상철로에 있던 인부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할 것이다. 비록 죽음을 예상했지만 만약 엄청난 행운이 따라서 인부 5명이 목숨을 건지고 6번째 인부도 가까스로 살아났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사람을 미는 경우도 똑같이 설명할 수 있다. 다리에 있던 사람을 밀어 죽게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은 아니다. 그 남자가 해야 할 일은 전차를 막는 것이다. 만약 그가 전차를 막고도 살아났다면 당신은 기뻐할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두 경우 모두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할 듯도 하다. 둘 다 죄 없는 한 사람을 희생해 더 큰 인명 손실을 막겠다는 선택이 개입한다. 남자를 다리 아래로 밀기를 꺼리는 당신의 태도는 소심증이며 극복해야 할 자세일지도 모른다. 사람을 밀어뜨리는 것은 전차의 방향을 바꾸어 죽게 하는 것보다 언뜻 보아 더 잔인하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하기가 늘 쉽지는 않은 법이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약간 바꾸어 그 생각을 시험해 볼 수도 있다. 구경꾼인 당신은 옆에 서 있는 덩치 큰 남자를 직접 밀지 않고도 철로로 떨어지게 할 수 있다. 그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은 맨홀처럼 아래로 통하고 당신은 핸들을 돌려 뚜껑을 열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직접 밀지 않아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라면 핸들을 돌리는 행위가 옳은 일이겠는가? 아니면 이 역시 전차 기관사가 비상철로로 방향을 돌리는 행위보다 도덕적으로 더 문제가 있는가? 각 행위에서 도덕적 차이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왜 전차를 돌리는 행위는 옳고 남자를 다리 아래로 미는 행위는 옳지 않아 보일까? 그러나 이때 우리가 느끼는 압박감에 주목하자. 우리는 두 경우를 서로 다르게 생각하려 애쓰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각 경우에 어떤 행위가 옳은가를 다시 판단해 보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도덕적 추론을 타인을 설득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다. 하지만 도덕적 추론은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가려내는 수단이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왜 하는가를 이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어떤 도덕적 딜레마는 도덕 원칙이 서로 충돌하면서 생긴다. 예를 들어 전차 이야기에 적용되는 원칙을 보자. 하나는 가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또 하나는 아무리 명분이 옳다 해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원칙이다. 많은 생명을 구하자니 죄 없는 사람 한 명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놓인다. 상황에 따라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적절한지 찾아내야 한다. 또 어떤 도덕적 딜레마는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생긴다. 전차 이야기 같은 가설에는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선택의 불확실성이 빠져 있다. 이를테면 전차 방향을 바꾸지 않거나 옆 사람을 밀지 않으면 몇 사람이 죽을지 확실히 안다고 가정한다. 그러다 보니 이 이야기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이 이야기는 도덕적 분석에 유용한 도구가 된다. 가설의 예는 인부들이 전차를 발견하고 제때 옆으로 피했다면 같은 우연을 배제하여 문제가 되는 도덕 원칙만을 따로 떼어내 그 원칙의 힘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